쌤, 숙박업에는 항상 인테리어라는 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인테리어 시공사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한다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문제인가요? 제가 다루고 있는 매물들이 낡고 오래된 숙박업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시공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테리어 시공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했는데 최근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은 시공을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문제가 됐던 이슈 사항들이 있을까요? 심플하게 정리하면 4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과견적, 두 번째가 추가 견적, 세 번째가 공기지연, 네 번째가 유지보수예요. 과견적은 쉽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실제 공사 예산보다 마진이 높던가 공사의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검토가 되어가지고 실제 들어가야 되는 공사보다 과견적이 청구가 되는 경우예요. 이건 그나마 좀 나아요. 두 번째는 추가 견적입니다. 약속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추가 견적들이 청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추가 견적이 무서운 게 뭐냐면 건축주는 이 건축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추가 견적이 들어간다 했을 때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프레임이 형성이 되면 또 돈을 안 줄 수도 없거든요. 그럼 계속 물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추가 견적이 주요 문제죠. 가견적과 추가 견적을 네.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과견적은 비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비딩을 하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비딩이 돼요. 같은 기준에서 같은 내역서에 숫자만 다 비워놓고 공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딩을 해야 같은 기준에서의 같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비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비딩이 되지, 그냥 인테리어 업체만 여러 업체를 불러가지고 똑같은 현장만 보여주고 견적을 내달라 하면 공사업체마다 생각하는 공사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범위도 다르고 디테일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 견적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의 비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추가 견적. 비딩 과정을 꼼꼼히 잘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 공사업체들이 같은 기준 안에서 짜놓은 견적서를 보면서 일부 이제 검토가 가능해요. 어떤 업체는 이게 막 튀었네?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견적이 많이 들어갔어요? 하면 이 공사에서 이런 설비 공사는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런 어떤 설명들이 오고 가다 보면 아, 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어떤 건 꼭 필요한 공사이고 어떤 거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구나, 이런 것도 분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추가 견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공사의 역량과도 되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공사가 계획한 대로 견적을 내고 그 견적 안에 임무를 완수하는 성공 경험이 많은 시공사들은 변수에 대한 예측도 다 견적 안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변수에 대한 예측이 없다 보면 당연히 시공사도 하다가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공사가 시공 경험이 많고 이제까지 레퍼런스가 어땠나, 이런 걸 보시는 것도 추가 견적 여부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공사를 컨택을 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견적도 사실 공사 현장에 따라서 견적이 조금이라도 추가될 수는 있잖아요. 그게 앞단에 이렇게 설명이 다 들어갔으면 그거에 대한 이해, 소통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세 번째는 공기지연이에요. 공기지연이 작은 공사면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숙박업 건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금융이자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공기지연만 한 달이 돼도 정말 몇 천만 원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거는 시공사의 공사 컨트롤 능력입니다. 약속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수할 수 있는 시공사인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유지보수예요. 시공을 하고 없어지는 시공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공사가 얼마나 탄탄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고 탄탄한 경력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망하지 않는 시공사냐,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중요하죠. 두 분 설명 들었는데 숙박업 건물을 매입했을 때 인테리어 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쌤 수강생분이 스페이스 플래닝과 작업하면서 되게 이득을 많이 봤다고, 되게 편하게 건물을 매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인가요? 대출을 받을 때도요, 대출권에서 시공사의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모텔에 통공사가 들어갈 때는요, 시공업체의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권에 이제 대출을 하러 갈 때 담보물건에 대한 대출 외에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시설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앞단에 담보대출로 매매가의 80%를 받고요. 나머지 20%를 시설자금 대출로 해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에 받을 수 있는 대출 범위 안에서 결국에는 시공사의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요. 이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나 혼자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시공사 대표님과 함께 은행을 가서 자서를 하는데 그걸 은행권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대표님과 함께 가서 대출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온 사례가 몇 건 있어요. 대출 자서를 갔어요. 갔더니 은행권에서
지점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스페이스 플래닝이라 마음 편하게 도장 꽝꽝꽝 찍으셨다고. 그 정도로 대출건에서도 이 시공사의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크레딧이 왜 중요할까요? 은행권에 우리가 모텔을 매입하면서 시공까지 하는 대출의 성격은 PF 대출과 되게 비슷해요. PF 대출은 하나의 사업성을 매개로 해서 이 사업성을 검토하고 이거에 맞게끔 은행도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변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숙박업 매입 및 리모델링을 해서 추후 매각까지 가는 전체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보면 이 막대한 시공비가 들어가서 잘 완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리스크 헤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키를 이제 시공사가 쥐고 있잖아요. 네. 시공사가 사고 치지 않을지 네. 이게 정말 안전한 건가 이런 검토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이제 스페이스 플래닝은 모텔 시공으로는 정말 많은 은행권들에 저희가 가서 유치권 포기각서도 작성하고 여러 건의 이제 시공들을 다 완수한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점장님께서 저희 회사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고,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심사 자료에 올라오니까 반가워서 아마 연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는 이렇게 시설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건축주 통장으로 시공비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대출이 저희한테 집행이 되던가 공정률에 따라 가지고 저희 하도급 업체에 바로 하도급 기성으로 직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은행권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공을 잘 해줄 수 있는 시공사가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면 좀 더 좋은 대출 조건들을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 사례가 요번에 이제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도요, 보통 대출을 검토하게 되면은 한두 번이 이제 보충해야 될 서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점장님이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서 한 번에 하이패스로 진행을 했다. 완벽하게 해야죠. 이 이전 숙박업 강의에서는 이제 네. 스페이스 플래닝 대표님도 특강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 다가오는 3월 강의에서도 참석해주시나요? 그럼요. 이번 17기도 우리 정서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저번 강의에서 제가 만들고 있었던 것들이 네. 이제는 또 완성이 된 게 많아졌으니까 더 강의 자료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네. 참석하겠습니다. 네. 혹시 현장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 우리 현장도 같이 보는 거예요? 오, 네, 그럼요. 정석 대표님이 만든 그 현장도 우리가 같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나쌤 수강생분이 받는 그런 베네핏 같은 것도 혹시 조심스럽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낙후된 모텔을 리모델링을 할 때 단순히 이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상권에 맞게끔 상권에 대한 데이터 조사와 브랜딩,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마케팅까지 진행을 하는 업무 스코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리나쌤을 통해서 들어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네. 앞뒤에 이런 과정들을 설계 비용만 받고 풀 패키지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몇 석 남지는 않았어요. 적은 인원으로 완벽하게 될 때까지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서 신청 원하시는 분은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3월 22일 토요일 날 언주역에 있는 강의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